민경욱입니다. 예, 실시간 채팅에 어느 분이 좀 들어오시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뭐 좋은 일로 여러분을 찾아뵙기를 바랐습니다만은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시작한 방송이라서 사람들이 얼마나 오실지 모르겠는데 뭐 오늘 길게 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드리죠. 제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어제 발표를 했는데 인천 연수구을 예비 후보들 가운데 5명 가운데 3명을 경선을 하기로 했다 하면서 저의 이름이 빠졌습니다. 뭐 빠질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런 건 아니고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제가 1위를 했습니다. 제가 한 것도 있고 한길 리서치에서 당에서 의뢰해서 한 것도 있고 다음에 이른바 심지어 여론조사 꽃 김어준이 하는 곳에서 5명의 예비 후보에 대한 적합도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 역선택을 제외한 국힘당 후보들이 뽑은 가장 적합한 후보로서 제가 35%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 후보예요. 5명의 후보 가운데 2등이 17%였고요. 이제 그게 어떤 의미냐? 역선택을 제외한 그 수치라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전체 사람들 지금 송도 전체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을 때 그때 1등 한 사람이 있겠죠. 1등 한 사람들이 이 그 표를 쭉 보면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지지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그 어느 후보는 특정 후보는 민주당 사람들이 많이 지지를 했습니다. 저는 꼴찌였어요. 5명 중에 꼴찌. 민주당 후보들이 뽑은 민주당 후보가 아니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선택한 그 퍼센티지를 보니까 제가 제일 적습니다. 예? 그 1등 했다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이걸 보고 어떤 정신없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 아, 이게 확장성이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확장성은 중도 계층, 무당층 혹은 뭐 정의당 뭐 이런 쪽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민주당 사람들이 선택한 건 중도 확장성이 아닙니다. 그 사람 중에는 단 한 표도 실제 투표할 때 우리를 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허수예요. 다만 저 사람이 바보 같은 사람이어서 이 사람이 후보가 된다면 우리 민주당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래서 막 찍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번에 이제 조사를 합니다. 이번에 이제 조사를 경선할 때 여론조사를 할 때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묻습니다. 당신이 어느 당을 지지합니까? 그래서 국힘당, 뭐 무당층, 뭐 다음에 무슨 뭐 기독자유당 이런 데는 괜찮아요. 하지만 민주당이라고 하는 순간에 딱 끊어버립니다. 그 사람은 역선택을 하러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를 오염시키는 겁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제가 있었던 모든 지금까지 알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제가 1등을 했습니다. 그런 1등 한 5명의 후보 가운데 1등을 한 후보를 제치고 지금 나머지 이제 3명 가운데 1명을 저를 그러니까 5등 한 후보는 이번에 제외가 됐고요. 나머지 1, 2, 3, 4등 중에 1등을 제외하고 2, 3, 4를 끼워 넣었습니다. 이번에 저 적합도를 알기 위해서 당에서 조사한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당에서 조사한 것도 제가 2등을 했다고 합니다. 3% 차이로. 그리고 저 밑에 무슨 뭐 김기웅 후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여론조사의 결과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를 제외하고 민현주, 김진용, 김기흥 3사람을 넣어서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이의 신청한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 후보는
요즘 유튜브 보니까 광고가 좀 자꾸 나오더라고. 그거에 왜 이렇게 좌우로 막 이동하면서 뭐 빼기 1 더하기 2 하는 막 그. 국민의힘 인천 연수구을 경선 발표에 대한 이의 제기 민경욱 본 후보는 지난 19일에 발표된 국민의힘 연수구을 경선 후보 발표에 수긍할 수 없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와 공관위는 누차 정부 여당의 성공을 위해 차기 총선은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정할 것이라고 했고, 이를 위해 추후에 사천 의혹이 없는 시스템 공천을 지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본 민경욱 후보는 연수구을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러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 성적을 냈습니다. 인지도에서도 타 후보와 비교되지 않는 94.8%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아마도 전국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임을 지역민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은 오염된 역선택이 없는 데이터이기에 그 의미가 더 큽니다. 이런 상황에 본 민경욱 후보를 경선에도 참여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에도 크게 이반된 것이며 들불처럼 번지는 보수 우파의 동력에 스스로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본 민경욱 후보는 지난 20대 미래통합당 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지인했고, 지난 8년 동안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보수 정당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랑해왔습니다. 그 기저에는 당에 대한 깊은 믿음과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당과 공관위의 모습은 제가 믿고 사랑했던 모습과 많이 다릅니다. 사법 리스크가 있는 자를 경선 후보군에 넣으면서도 가장 이길 수 있는 본 민경욱 후보를 빼했다는 것은 어떤 착오 때문이라고 확신하며 다시 경선 주자에 참여시켜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만약 이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것이 밀실과 어떤 보이지 않는 사천의 선택이라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펼칠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건대 저의 요청은 단독 공천이 아니며 주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1위 후보를 제쳐둔 경선 발표에 전국의 모든 보수 우파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 공관위원들께 당부합니다. 소탐 대실로 보수 우파 정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여기에 뭐 저기 좀 잘못된 게 있어서 요거를 다시 한번 잠깐만요. 네, 이렇게 이제 썼고요. 다음에 22일에는 저희들이 이런 집회를 엽니다. 민경욱 경선 배제 강력 규탄 집회, 지지율 1위 후보 경선 배제 웬 말이냐.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24년 2월 22일 오후 2시, 이가 계속 있다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2월 22일 오후 2시. 니나킴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보는 슈퍼챗이네요. 어이구. 네, 무타공 자석첩 경첨님. 어이구. 야, 이거 정말 100만 년 만에 받아보는 슈퍼챗입니다. 감사합니다. 주관은 자유우파 초홍연합과 국투본, 부방대, ROTC 애국동지회, 고교연합, 전군연합입니다. 요때 여기 뒤에도 보시지만 여기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뽑은 차기 총선 후보 적합도에서 민경욱은 31.5%예요. 김진용 17.1%, 김기영 10.3%, 민현주 다음 백대용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맞겠죠?
예,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거를 민경욱을 빼고 김진용, 김기흥, 민현주를 넣었다는 것은 이게 잘못됐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이제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을 거면 왜 애당초에 여론조사를 했을까요? 이게 시스템 공천입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장했던, 자랑했던 시스템 공천은 어제 연수구 을 경선 후보를 발표하면서 끝났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YSS님 감사합니다. 예, 아유 자꾸 예, 봉자님도 감사하고요. 예, 자,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이철규 리스트, 김건희 리스트 이런 게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게 있는 겁니까? 아니 이렇게 무리하게 얘기를 할 때는 어떤 무리한 부탁이 있으니까 거기에 그 리스트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리스트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돌아다니는 얘기입니다. 얘기예요. 저 김진용 후보는 모 후보는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런 사법 리스크가 있어도 이철규가 받아줄 것이다. 이철규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면접을 할 때 모 후보는 이철규 공관위원으로부터 10분 넘게 공박을 당했습니다. 이런 건 뭐냐, 이런 건 뭐냐, 이런 건 뭐냐, 이런 건 뭐냐, 검찰에 고발된 거 뭐냐, 지금 연수 선관위에서 지금 당신 조사하고 있는데 조사하고 있는 건 뭐냐, 아니 뭐 커피 준 건 뭐냐, 다음에 녹취 나온 건 뭐냐, 다음에 누구의 이름을 팔면서 나는 이런 거 있어도 다 문제가 될 게 없다, 나는 동아줄을 잡고 있다, 이런 얘기한 것, 그런 얘기를 한 자체로 불이익을 받겠다. 영혜님, 최영혜님 아유 감사합니다. 난나니님 감사합니다. 예, 아유 최영혜님 감사합니다. 뭐 탈당하시겠다 그러는데 너무 속상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얘기 들은 거는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런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답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나라에 수천 개의 언론이 있는데 딱 한 군데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딱 한 군데에서 문제를 제기한다? 그런 특종이 뭔지 모릅니까? 다른 데서 보도하지 않고 딱 한 군데에서 보도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보도면 몰라도 옳은 보도라면 그걸 특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자들이 평생 살면서 특종 보도 몇 번 못합니다. 그런 특종이 나와서 다른 데서 따라올 추격 보도를 할 수 있는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갖고 딱 한 군데에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 보도한 것이 가치가 없다? 그런 보도가 가치가 없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 게 있고요. 다음에 유모시기 하는 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지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서 저랑 같이 근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같이 근무를 했던 그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제가 저의 인지도가 높다는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인지도가 높다는 것은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후보로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 다음에 타당의 후보에 대해서도 비교적 우위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잠깐만요. 지금 잠깐만요. 이 슈퍼챗 잠깐만요. 슈퍼챗을 보내지 마십시오. 지금 슈퍼챗을 보내지 마십시오. 지금 뭐 대가 끝났다고 하지만 지금 이제 예비 후보가 끝나서 뭐 어떻게 되는지 지금 예비 후보에 아마 아직도 있을 텐데 이 슈퍼챗 주신 분들 지금 이제 보내지 마시고요. 여기 보내신 분들을 제가 이름을 기억해 놨다가 다시 돌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달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닌데 이제 들어와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예, 슈퍼챗 보내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그자가 뭐라고 물어봤냐 하면 제가 인지도가 높다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지도는 페이머스도 있지만 하고 얘기를 못해요.
notorious, 악명 높다라는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난 모양이에요. famous도 있지만 notorious도 있지 않느냐, 악명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말 이미지, 다음에 부정선거, 과거에 집착하는 부정선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당연히 인지도에는 이 그 유명하다는 것, famous 유명하다는 건데 그 안에는 좋은 이미지도 있고 나쁜 이미지도 다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인은 알려져야 돼요. 알려져야 돼요. 알려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정치 용어 중에 그게 있습니다. attention, 다음에 attraction, 다음에 affection이에요. 사람이 딱 나서면 사람들이 딱 쳐다볼 수 있어야 돼요. attention, 주의가 가야 돼요. 모르는 사람이 가면 사람들이 주의합니까?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 나타나야지 주의를 합니다. 주목해요. attention, 주목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 attraction, 그런 사람을 자꾸 보다 보면 매력이 생겨요. 그게 attraction입니다. 매력이 생겨서 매력을 보다 보면 affection, 사랑이 생기는 겁니다. 다시 attention, attraction, affection, 요 세 개가 생기는 거예요. 요 세 개가 생기는 건데 그거를 전혀 모르는 사람일까요? 아니 당연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빠하는 사람도 있지. 근데 그게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 훨씬 좋은 거라고요. 94.8%면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인지도입니다.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한 두 가지 가지고 얘기해요. 1. 막말 프레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4년 전에 제가 대변인을 할 때 야당의 대변인으로서 너무나도 아프게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씨, 다음에 이하찬 대표 당 민주당을 까니까 아프게 공격을 하니까 메시지가 아프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메시지가 아프면 메신저를 오염시켜라 라는 교과서적인 우리 금언이 있습니다. 거기에 충실하게 해서 민교욱은 막말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대변인은 리스크가 있어요. 대변인 리스크가 있는데 뭐냐 하면 제가 아주 효과적으로 공격을 하면 상대편을 공격하면 막말꾼이다, 입이 험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걸 안 해. 내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때는 대변인이 몸을 살린다. 그래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안 한다. 이런 욕을 먹습니다. 잘해도 먹고 못해도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을 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촌철살인으로 사람들을 뭐 이게 공격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뭐 마실 나가냐, 철렵질을 하는 거냐 이런 얘기도 하고, 예? 김정숙 여사가 갔을 때도 그런 얘기하고, 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알고 봤더니 90 넘은 어머니를 부산에다 혼자 두셨다고 그래서 아니 대통령이 됐으면은 아니 이제 청와대로 좀 모시고 그러지 그러냐 이런 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부다페스트에서 사람이 빠져 죽었는데 여기서 사람 모아가지고 사진 찍고 자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시간이니까 빨리 가라고 8만 킬로미터를 가야 되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다 쇼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프죠. 아프니까 제가 하는 모든 말을 막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막말이라고 하는 건 민주당에서 해야지. 그 덕분에 우리가 공격을 잘 하게 됐으면 우리 당에서는 저한테 박수를 치고 표창을 줘야죠. 그걸 지금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게 4년 전의 얘기인데? 4년 전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리한 공격이었어요. 다음에 또 하나. 부정선거. 저한테 그랬어요. 과거에 집착하는 부정선거를 퍼뜨리고 있다. 그래서 이분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금 나쁜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부정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바탕인 공명선거를 흐트리는 일이다. 범죄다.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건 작은 일이 아니다. 큰 일이다. 그리고 부정선거가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자유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제도고 두 번째는 헌법적인 권리인 참정권을 침해받은 국민이시고 세 번째는 당선자를 눈앞에서 잃어버린 국민의힘 당이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증거를 보고 싸웠다. 근데 지금까지는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지만 당에서도 개선책을 생각을 하고 다음에
국정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다음에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3번에 걸쳐서 이 관리자의 도장을 직접 날인해야 한다라는 제도 개선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나의 문제 제기가 지금은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서 나는 보람을 느낀다. 이런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를 여론조사 결과도 좋고 다음에 4년 전에 얘기를 꺼낼 정도로 얘기를 해요? 그럼 저를 떨어뜨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를 제가 주장했다는 것 아니에요? 부정선거가 만약에 있었다는 눈이 없다면, 자, 제가 그거 문제 제기를 하면 박수라도 쳐줘야죠. 그런 저를 당협위원장에 자르더니 이제는 다음에 이 경선에도 출마를 못하도록, 경선에도 출전을 못하도록 저를 자릅니까? 이게 잘 된 겁니까? 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그 얘기가 끝난 다음에 그 사무총장이라는 자가 얘기를 또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지금 유명하다고 하면 유명한 사람의 말 때문에 그 파급력이 더 크기 때문에 큰데, 당신은 지금 그리고 호감도랑 연계가 되는 것이 아닌데 좀 당신은 유명하니까 나를 뽑아달라고 얘기하는 거,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대요. 이 장동혁인가 하는 자가.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호감도 조사도 있다. 호감도 조사 결과도. 아니 94.8이라는 게 제가 어디 언론에 발표한 게 아니에요. 발표를 할 수 없게 돼 있으니까. 아니 호감도 조사가 인지도가 94.8이라는 게 나왔는데 인지도 조사만 하겠습니까? 호감도 조사도 하고 지지도 조사도 해요. 그 주식회사 공정에다가 한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호감도가 얼마 나왔느냐? 44.8이 나왔습니다. 야, 94.8이 너를 아는데 44.8이 너를 좋아해. 50% 어디 날라갔어? 넌 큰일 났네. 그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당선됐을 때 제가 이쪽에서 정일영 후보가 당선자가 당선됐을 때 얻은 게 41%예요. 제가 얻은 게 39%예요. 2893표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44%면 당선이 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그 50%는 중간 무당층, 정의당, 민주당 그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싹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44.8은 높습니다. 다음에 지지도는 46.6 더 높아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동혁이라는 그 사무총장의 말이 가관인데, 그거는 본인이 조사한 모양인데 우리 조사와는 다릅니다. 우리 조사 결과와는 다릅니다. 멋지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 양반아 다르지 당연히. 여론조사 결과가 똑같나? 그건 내가 옛날에 한 건데, 지난해에 한 건데 지금 조사한 거 똑같냐고. 그리고 지금 선호도가 아니고 호감도와 지지도를 조사했어요?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 지금 정의령과 합쳐가지고 한 거 아니야. 지금 적게 들어오는 돈이어서 다행이긴 한데 슈퍼챗 보내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예비 후보도 지나고 제가 슈퍼챗이 들어오질 않았었어요. 지금까지 저기가 안 돼서 이윤 창출이 안 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풀린 모양입니다. 지금 소액들이 들어오지만 지금 보내지 마십시오. 혹시 이게 지금 아직도 예비 후보 저기라서 입장이라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그건 당연한 일이지. 여론조사가 할 때마다 다른 거고 아니 의뢰하는 사람마다 다른 거고 의뢰해서 실시하는 조사기관마다 다른 거지. 그걸 뭐 대단한 거라고 그건 뭐 한 거지만 뭐 다른 거 같다고. 다른 게 당연하지 이 친구야. 응? 그걸 말이라고 해? 인지도에는 호감과 악명이 같이 들어가 있다? 그런 거를 말이라고 합니까? 응? 아니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정치를 배우는 대학교 1학년생도 알겠네.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오늘 중으로 이의 제기를 합니다. 의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그리고 22일 오후 2시에 선관위가 아니고 당 앞에서 부정선거를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는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부정선거를 앞장서서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 오신 애국 시민들께서 모여서 거기서 규탄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정선거를 막는 일에 싸우면서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걸었느냐? 부정선거 척결하여 정권교체 이룩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선거를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0.73이라는 아주 근소한 차지만 우리가 정권교체를 이루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부정선거의 온상이 되는 사전선거를 하라고 독려했습니다.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공휴일이고 법정 투표일인 당일 투표하지 않고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이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분석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모양이에요. 부정선거는 나라를 살리기 위한 것이지 오점이 돼서는 안 됩니다. 부정선거 투쟁은 나라를 살리고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 이게 오점이고 잘못된 거고 부정적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알아주셔야 돼요. 아니 그걸 이유로 저를 자른다면 그게 제대로 된 정당입니까? 아니 정당에서 해야 하는 일을 제가 했는데 가장 큰 피해자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게 있고요. 저보다 더 큰 피해자는 국힘당이에요. 왜? 아니 사기에 의해서 의석을 빼앗겼잖아요. 의석 빼앗긴 것 때문에 지금 대통령 선거도 간신히 했고 이긴 대통령도 지금 힘을 못 쓰잖아요. 그런 걸 알지 못합니까? 이번 선거는 안전할 것 같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지금 부방대 국투본 할 것 없이 이제 대국민 교육을 하고 그 부정선거가 있을까봐 지켜주고 한다는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취급합니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를 이 국힘당의 경선 레이스에서 배제를 한 이유가 제가 보니까 다른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어떤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부정선거를 해서 이미지가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이 동네 40%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에도 38.5%예요. 놀랍죠? 그러면 우파 중에는 국힘당을 지지한다고 그러는 사람 중에는 이 부정선거 있었다고 믿는 사람이 몇 퍼센트 같아요? 60%예요. 60%라고. 그럼 우리만 조사한 게 아니에요. 주간조선에서 서울, 경기, 인천 했을 때도 비슷하게 나왔어요. 58점 얼마가 나왔어요. 56점 몇 퍼센트가 나왔어요. 이 지역은 특히 더 많아요. 왜냐? 제가 그 문제를 제기했고 이분들이 직접 찍은 거에 일장기 투표용지 1000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분들은 더 각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제 후배 그 후보가 뭐라고 하고 다녔는 게 지금 X에 여기 나오냐 하면 여기 지금 찾아볼 수도 있어요. 잠깐만요. 뭐라고 나오냐 하면 쪽지 알림으로 봐야 되겠네요. 북마크 커뮤니티 더보기 멘션. 자, 이거 보십시오.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 여기 닥터 유라는 분이 보내주신 겁니다. 음식점에서 밥 먹는데 예비 후보라는 사람 중에 뭔 기홍이라는 잘생긴 젊은 사람이 홍보하러 들어와서 인사하더군요. 그래서 민경욱 후보와 비교해서 자신의 강점이 뭐냐고 했더니 민 후보는 부정적 인식이 강해서 안 된다. 어쩌면 이게 똑같습니까?
예? 지금 선관위 사람이랑 얘기가 똑같아요. 부정적 인식이 강해서 안 된답니다.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부정선거 이미지 때문이라고 하길래 그럼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본인의 판단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없었다고 답합디다. 이유를 물었더니 증거가 없답니다. 이 잘생긴 예비후보가 얘기하는 게 증거가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많은 증거와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들 중에 몇 가지를 설명해 주고 송도에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외치고 있는 그 증거들을 대체 보기는 하고 있다 없다 판단을 하는 거냐 물었더니 우물쭈물 하더군요. 대한민국 헌법기관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스스로 헌법기관이 되겠다는 사람으로서 부적격이다 라는 의견을 주고 돌려보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들의 머릿속엔 대체 뭐가 들어있는 것인지 한탄스럽습니다. 부디 민의위원께서 국회에 들어가 선거 투명성을 바로잡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마중물이 되어주시길 하나님, 부처님, 단군 할아버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를 공격하고 다니는 거예요. 민경욱은 안 됩니다.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안 됩니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뭡니까? 부정선거 때문에 안 됩니다. 부정선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부정선거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부정선거의 증거 이런 거 있는데 그렇지 우물쭈물쭈물 하다가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비 후보는 이 지역을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1, 2% 이런 부정선거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 뭐라 그래요? 그 부정선거 이 음모론자가 1, 2% 정도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부정선거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 40%라니까 요 사람만 잡아도 당선이 된다니까요. 40%고 우파, 지금 우파에서 필요해요. 지금 필요한 건 뭐냐? 조금 있다가 이제 제가 여기에 다시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져서 제가 경선에 참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참여하지 못한다면 지금 3명이 경선을 해야 되는데 경선의 대상이 누구냐면 우리 당을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당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 무려 60%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 지금 60% 되는 분들 잘 기억해 두세요. 이 한 후보는 저를 공격하는데 부정적인 사람이다. 왜? 부정선거 때문이다. 부정선거가 있냐 없냐? 없다. 왜 없냐? 부정선거의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부정선거의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우물쭈물. 이 사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부정선거를 그냥 있는 사람으로 부정선거를 해서 그냥 구닥다리 사람, 뭐 이상한 사람, 부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으로 믿고 자기가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부정선거는 없어요. 부정선거 증거가 없기 때문이죠라고 이 송도 바닥에서 얘기를 하면 어떤 꼴을 당하는지를 모르는 거라고요. 부정선거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좌쪽, 왼쪽 사람들, 우리를 찍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거고 우리를 지지해주는 사람 중에 무려 60%, 정의당, 민주당 다 합쳐도 이 송도 인구 중에는 40%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고 있어요. 예, 장동혁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동혁은 한동훈의 사람이고 이철규는 윤석열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둘이 싸웠다 그래요. 둘이 싸웠으니까 공정으로 가겠구나라고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이렇게 한 사람은 지금 무슨 김건희 리스트로, 한 사람은 이철규 리스트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게 그거네. 하나는 이철규라는 동아줄을 잡고 했고 그런 얘기 퍼뜨리지 말라고 이철규가 직접 얘기를 했으니까 이철규는 자기의 얘기는 하지 않고 위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잘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민민김으로 가다가 김민김으로 간 것 여기에는 김이 얘기했다시피
세상에 수천 개의 언론사 중에 딱 한 군데만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사전 선거 의혹, 다음에 커피 제공 의혹, 다음에 이권 제공해서 당원 모집하라고 그런 의혹, 다음에 녹취록 이런 걸 다 무시해도 된다는 그런 논리가 통해서 구제가 됐다는 겁니다. 구제되면서 저는 떨군 거예요. 차라리 4명을 하든지 아니면 5명을 하든지 이래야지 말이 없을 수 있었겠죠. 아니 지난번에 민주당이 저를 떨어뜨려서 저를 떨어뜨려서 그들의 이 부정선거 의혹이 세상에 드러났는데 이번에 저를 이렇게 무리하게 떨어뜨리고 아무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진실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 거죠. 이철규라는 사람 내가 한마디 합니다. 이철규라는 사람이 저 경찰 출신인데 무소속으로 갔다가 우리 당으로 왔어요. 강원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모사꾼이라고 얘기하기 뭐하지만은 이 전략 전술을 하고 다음에 무슨 경찰 검찰의 조사를 받을 때 그 구체적인 이 조언을 해주고 그래서 동료 의원들이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저랑도 잘 지냈습니다. 초선으로 잘 지냈고 어떤 선거 2020년 4월 선거를 앞둔 그 전에 가을이었으니까 2019년 가을에 저랑 국회의원 몇 명이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골프를 치러 갔어요. 골프를 치러 갔는데 제가 거기서 홀인원을 했어요. 홀인원을 한 걸 본 사람들이 옆에 쭉 있었습니다. 박덕흠 의원, 그다음에 이현승 의원, 그다음에 이철규 의원, 또 누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내가 홀인원 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습니다. 내가 운이 좋을 것이다. 나는 물론 좋고 다음에 자기들도 그걸 직접 봤으니까 자기들은 다음 해에 있을 총선에서 무조건 당선이 된다. 이러고 좋아했습니다. 저만 빼고 그 세 사람은 다 당선이 됐어요. 내 사랑하는 친구 이현승 의원, 이철규 의원, 박덕흠 의원 이런 사람들이 다 당선이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철규 의원이 사무총장이 됐어요. 사무총장이 됐는데 사무총장이 되니까 저는 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부정선거 가지고 싸우는 나를 좀 잘 봐달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고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말하냐 패스트 트랙 때문에 우리가 재판을 같이 봤거든요. 그때 와서 내가 높은 데 있을 때 잘 봐주십시오. 이런 다음에 언제는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를 어떻게 보냈냐면 내가 홀인원 할 때 옆에 있어가지고 운이 쫙 트인 거 아니냐. 지금 뭐 잘 나가는 거 보니까 나의 홀인원 기운이 있었던 것 같다. 높은 데 계실 때 잘 봐달라. 이건 진심입니까? 농담입니까? 농담이에요, 농담. 농담이라고. 그냥 재밌자고 한 얘기예요. 근데 이자가 다음번에 물론 답장도 없었고 다음번에 법정에서 만났어요. 우리가 패스트트랙 하면 나경원, 황교안, 뭐 민경욱, 이만희 뭐 다 만나거든요. 거기에서 만났어. 김성동 다 만나는데 뭐 김명현 다 만나는데 만날 때 얼굴이 찌그러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어떻게 봤냐면 이 사람이 내가 홀인원 한 거 당신 봐서 말이야 당선도 됐고 지금 이렇게 잘 나가지 않느냐 사무총장으로. 그건 덕담이면 농담이에요. 그러면서 좀 잘 봐달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을 풀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진짜로 내가 얘기한 것처럼 기분 나쁜 듯이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내가 너 때문에 잘 됐다는 거야? 뭐 이런 표정. 그래서 이자가 뭐 하는 건가 이랬거든요. 지난번에 저를 당협위원장에서 자를 때 그 결정을 할 때도 이철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수 있느냐라고 내가 하소연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일이 그렇게 풀렸느냐 있으나마나한 답을 했었습니다. 그 정치판에 영원한 친구도 없고 적도 없다고 하지만 이거는 좀 너무합니다. 사람이 남량 지세죠. 염량 세태라고 하죠. 잘 나갈 때 뜨겁고 잘 못 나가면 차가운 냉대하고 그 염량 세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나갈 때도 있고 못 나갈 때도 있어요. 덕을 쌓아야 돼요. 지금 이렇게 무리한 일을 하면 이거는 원망을 사는 겁니다. 쉽게 있겠습니까? 시간이 해결을 해주겠죠. 모든 것을 해결해 줍니다. 5년 뒤쯤이면 내가 이런 일을 한 것 때문에 웃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내가 눈물을 흘릴지라도 이런 일들이 5년 뒤에는 아이고 내가 옛날에 그런 거 가지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랬었네. 이렇게 웃음 지을 수 있습니다. 저의 앞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 사는 게 그렇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입을 닫고 그 유일준인가? 지금 있는 그 변호사 그 친구도 옛날에 그 같이 근무를 했는데 그때도 제가 청와대 대변인 하면서 세월호가 물에 빠진 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고 하려고 하다가 많은 좌파 신문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을 알면서도 거기 앉아서 그런 얘기는 합니까? 막말꾼에다가 뭐 부정선거로 과거 회귀하고 나쁜 부정적 이미지가 크다?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하겠다는 한동훈의 시스템 공천은 어제로 죽었습니다. 어제 연수구을 선거를 하면서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를 고르기 위한 경선 후보를 결정해서 발표하면서 시스템 공천은 죽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박주현 변호사야 뭐 이렇게 만나는 거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지금 말씀 잘 해주시네요. 예. 네, 그렇죠. 민주당이 제일 무서워하니까 저를 역선택을 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모 후보들은 다 저보다 많은 부분에서 역선택들을 했습니다. 도태우 후보는 지금 그 경선 주자 안에 들어갔습니다. 3명 안에. 도태우 후보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제가 기도하고 그런 국회의원 딱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시스템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제 말은 제도가 바뀌어질 수 있어요.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막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경선은 하게 해야죠. 원영섭 변호사도 못했군요. 자, 여러분, 제가 속에 있는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제가 어떤 행로를 택하고 어떤 행보를 해야 할지 여러분께 많이 여쭙겠습니다. 제가 좀 오늘 격하게 얘기를 했지만 다 있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2월 22일 오후 2시 국힘당 당사 앞에서 있는 대규모 집회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과 대구에서 6대의 버스가 올라옵니다. 거기만 해도 240명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올라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번 일이 잘 풀리도록 다음에 이번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없도록 다음에 우리 우파가 이기도록 잘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빠져서 저는 다시 이제 부정선거 투쟁 여기에 일로 매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없길 바라지만 있더라도 없더라도 부정선거를 위해서 싸운 우리들은 승리합니다. 그 이유는 있게 되면 우리들 얘기했던 것을 사람들이 귀에 담아 듣지 않았다는 반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해질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이기면 지난 5년 동안 잘못됐던 그 통계가 바로 잡혀지는 그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 5년 동안의 선거가 잘못됐다는 증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깁니다. 게다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여러분 싫어하실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미국 사람이 좋아하는 미국의 대통령이니까요. 그게 미국 우선주의로 우리 대한민국 동맹의 나쁜 것보다도 무슨 뭐 대가를 요구하고 자신들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요구 이럴 수 있습니다. 무역에 있어서도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 분이 저의 입장에서는 부정선거를 위해서 싸울 겁니다. 부정선거 척결이 그의 공약의 제 1번이에요. 책임자 처벌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가 당선되는 순간 그 쓰나미가 대한민국에도 태평양을 타고 건너서 넘어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힘을 주시고 정의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함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지금까지 민경욱 TV였습니다. (22일) 여의도 국힘당 당사 앞에 2시입니다. 22일 2시